그리고 기존의 어떤 언론이 아닌 유튜브나 이런 건 사실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언론인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와 이성 중심의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감정, 그리고 분노, 증오 이런 쪽으로 흘러는 정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좀 부연하면 광장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촛불보다는 투표가 힘이 세고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. 근데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촛불을 들었든 안 들었든.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촛불 광장에 의해서 정권이 4번 무너집니다.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무너졌고 박정희 정권이 부마항쟁으로 무너졌고 전두환 60항쟁으로 무너졌고 박근혜 예. 2016년에 우리가 봤죠. 광장이 그 권력을 붕괴시켰지만 그 뒤에 뭐 새로운 게 오지는 않았어요. 또 반대로 촛불이 투표까지 연결돼 갖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례가 2번 있습니다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효순미성 그 장갑차 사건 그 촛불 집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예. 만들었어요. 그런데 촛불도 힘이 세고 투표도 힘이 세지만 사실 한 사회에 근본적으로 바꾼 건 1987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? 그 우리가 지금 1987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비록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 당선되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가 더 이상 뭐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민중혁명이나 이런 건 없이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교체되는 평화적 정권 교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런데 지금은 광장에서 지금 2016년에도 보면 광장의 힘이 뭔가 정권을 바꾼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16년 12월 9일인가요?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 3월 달에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그걸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분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만장일치로 인용하게 된 힘은 어디서 나왔냐? 국민의 80% 이상이 동의하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뭐 30%인지 40%인지 모르지만 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서 직접 충돌을 하고 있고 양쪽이 팽팽하죠. 진영 논리를 팽팽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국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통과될 수가 없어요. 왜? 이분들이 전부 다 진영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.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. 예, 그 부분 굉장히